손님이 정말로 단 한 명도 없어요. 3대째 온천을 운영하던 야마다 시니치로 아내의 절박한 고백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시니치로라고 합니다. 하코네에서 3대째 이어온 유노하나 온천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4년 8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온천장을 둘러보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8시. 보통이라면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벼야 할 대욕장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한국 손님들은 어디에? 저도 모르게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탈의실에는 평소 한국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둔 한국어 안내판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고, 직원 휴게실의 김치 냉장고는 며칠째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받은 메일함에는 빨간 글씨에 예약 취소 메일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최근 지진 소식 때문에 일본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다음에 꼭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메일이 벌써 100여 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온 취소 메일이었죠. 사실 2024년 정월 첫날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곧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후 계속되는 여진과 지진 속보는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탁, 탁, 탁. 매일 울리는 지진 속보 알람 소리가 빈 온천탕에 메아리쳤습니다. 한때 웃음소리와 물소리로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알람 소리만 들리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우리 유노하나 온천은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시작하신 곳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버블 경제 붕괴 때도, 심지어 5년 전 노제팬 운동 때도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특히 노제팬 때는 한국 손님이 80%나 줄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그 결과 상황이 진정된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한국 손님들이 찾아주셨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노제팬은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지진은 자연의 위협이었으니까요. 딸 미유키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예약 현황 보고 드립니다. 미유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도쿄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온천을 돕겠다고 돌아온 25살 딸이었는데 요즘은 매일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예약률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평소라면 이맘때쯤 80%는 차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손님들이 전체 외국인 손님의 65%를 차지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죠. 이러다가 정말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미유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5년 전 노제팬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또 다시 지진 속보 알람이 울렸어요. 삐익, 삐익, 후쿠시마현 앞바다. 규모 5.3 지진 발생. 쓰나미 우려는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지진 속보.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일본 전체가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하코네의 산들이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 지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며칠 후 저희가 정말로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8월 중순의 어느 날 저는 온천장 경영 보고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의존도 65%. 저희가 얼마나 한국 손님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하니 정말 아찔했어요. 하코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5%가 한국인이었고 저희 온천장은 그 비율이 더 높아서 70%에 달했습니다. 쿵, 쿠구궁. 갑자기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진도 3 정도의 여진이었죠. 이미 익숙해진 흔들림이었지만 이번엔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온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다나카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대욕장 쪽 온천 배관 두 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장 온천물이 새는 건 아닌데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배관 두 곳에 미세한 균열이 보였어요. 당장은 문제없지만 더 큰 지진이 오면 완전히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긴급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최소 300만 엔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큰 금액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출이 70%나 떨어진 상황에서 300만 엔은 큰 부담이었어요. 온천장으로 돌아오니 프런트 데스크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 3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사장님, 저희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씨는 제1교포 3세로 10년째 저희 온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손님들의 통역과 안내를 전담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이었죠. 한국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김 씨 있어요? 라고 찾아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오시네요. 옆에 있던 일본인 직원 사토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진도 무섭지만 한국 손님 없는 게 더 무섭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손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매일 보던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
가족 단위 손님들, 젊은 커플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막상 사라지니 온천장이 이렇게 썰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봤더니 더 심각했어요. 한국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던 김치, 된장찌개용 재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다 식어가고 있어요. 이제 누가 먹죠? 주방장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서울의 대형 여행사 담당자였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9월 예약건도 모두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일본 여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특히 온천은 화산지대라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9월 단체 예약 50건이 한 번에 날아간 것이었죠. 미유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들 월급도 걱정이고 저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할아버지도 전쟁 때 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셨잖니? 하지만 솔직히 저도 막막했습니다. 지진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한국 손님들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었으니까요. 막상 없으니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겠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 손님들, 그들이 없는 온천장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8월 8일,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43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TV 앞에 모였어요. 오후 7시 15분, 난카이 해구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었거든요. 기상청 관계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주일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장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다음날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인의 일본 여행을 강력히 제한하는 조치였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야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연간 계약 50건 모두 취소합니다. 롯데JTB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한국 대형 여행사들의 취소 전화가 쏟아졌어요. 1년 계약금은 어떻게?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전액 환불 요청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연간 매출의 60%가 한순간에 증발한 것이었으니까요. 쿠구궁. 또 다시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진도 4 정도의 여진이었어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지는 일상이 되었지만 손님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사장님, 로비에 계시던 손님들이 모두 체크아웃하겠다고 하십니다. 프런트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로비로 내려갔어요. 일본인 손님 몇 분이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있겠습니다. 난카이 지진이 정말로 올 것 같아서 저는 필사적으로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일본인 손님들마저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매출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8월 매출은 작년 대비 20% 수준이었어요. 이대로라면 2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죠. 베테랑 직원 사토씨가 찾아왔습니다. 62세의 나이에 40년째 저희 온천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한국 손님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토씨는 매일 아침 온천 수질을 체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조차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 미유키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포털 사이트를 번역해서 봤는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화면에는 한국 뉴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전역 초비상, 세기의 대지진 임박, 난카이 지진 발생 시 도쿄까지 초토화, 지금 일본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어요. 댓글들은 더 심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때 일본 가는 사람이 있어? 온천은 화산지대잖아. 완전 자살행위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론이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5명의 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온천을 지킬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곳을 제대해서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진도 4여진 중에도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손님도 없는데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천은 계속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닫는다고 지진이 멈추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9월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홋카이도 동쪽 해역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 뉴스를 보던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독일 지구물리학 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동남동쪽 344km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같은 지점에서 6번이나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26일 규모 5.3, 5월 30일 규모 6.1, 6월 2일 규모 6.3,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더 큰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죠. 한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본 대재앙 초일기, 홋카이도 이상 지진 6회 연속 발생, 전문가들 일본 열도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자 한국 관광객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온천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온천 관리 직원 다나카 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온천수 온도가 갑자기 42도에서 48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온천 기계실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하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나카 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온천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온도가 급상승했다는 것은 지하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10년째 일하던 직원 박 씨였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박 씨, 갑자기 왜? 부모님이 매일 전화하세요.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연 끊겠다고. 한국 뉴스에서 매일 일본이 곧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난리예요. 이어서 한국어 가능 직원 2명도 비슷한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제 한국어로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온천 예약 시스템에는 여전히 한국어 페이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하던 한국어 블로그도 인스타그램의 한국어 해시태그도 모두 무의미해진 것이었어요. 미유키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작년에 한국파워 블로거 초청 행사했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정말 대박이었는데. 맞아요. 작년 이맘때는 한국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서 온천 홍보를 했었죠. 그들의 포스팅 하나에 예약이 폭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48도로 올라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큰 지진이 올까? 온천수 온도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국 손님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쿠구궁. 또 다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온천물이 잔잔히 흔들렸어요. 욕조에서 나와 탈의실로 가니 한국 손님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이 보관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두고 간 수건, 샴푸, 심지어 여권 케이스까지. 다음에 올 때 찾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이 과연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국 포털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가며 댓글들을 읽었어요. 홋카이도 6번 지진이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일본 정부도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내 친구 일본 살고 있는데 매일 지진 난다고 무서워해. 하지만 그 중에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코네 유노하나 온천 정말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다. 지진만 끝나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도 저희를 기억하고 있는 한국 손님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10월 중순 일본 전역이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규슈 사쿠라즈마 화산 하루 131회 분화 역대 최다 기록. 아침 뉴스를 보던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46회 분화했던 사쿠라즈마가 단 하루에 131회나 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불안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하코네 오아쿠다니 화산지대. 유독가스 농도 평소의 3배 상승. 하코네에 있는 저희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오아쿠다니는 저희 온천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미유키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외교부에서 하코네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대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코네 방문을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온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한국 손님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욕장 입구에는 한국어로 남탕, 여탕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고 탈의실에는 귀중품은 프런트에 맡겨주세요라는 한국어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로비로 나오니 방명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노하나 온천 최고.
꼭 다시 올게요. 부산에서 온 김미선. 온천물이 정말 좋아요. 피부가 매끈매끈. 서울 박지영. 사장님 친절하세요. 일본 온천 중 최고입니다. 대구 이정호. 한글로 빼곡히 적힌 메시지들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때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한국 번호였습니다. 사장님, 저 작년에 갔던 정수연이에요. 지진 때문에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온천 꼭 지켜주세요. 나중에 꼭 다시 갈게요.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신혼여행 때 신세 많이 졌던 최민준입니다. 뉴스 보고 걱정돼서 연락드려요. 힘내세요. 한국 단골 손님들이 보낸 응원 메시지였어요. 비록 올 수는 없지만 저희를 걱정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니 미유키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한국 블로그에 우리 온천 추억을 올린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화면에는 유노아나 온천을 다녀간 한국인들의 포스팅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의 끝판왕. 하코네 유노아나 온천, 료칸보다 좋았던 유노아나 온천의 감동 서비스. 재방문 의사 200%. 하코네 숨은 보석 온천. 사진들을 보니 더욱 그리웠어요. 온천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한국 가족들, 유카타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젊은 커플들, 노천탕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시 오면 얼마나 좋을까? 미유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하늘을 보니 자위대 헬기 여러 대가 오아쿠다니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산 감시를 강화하는 것 같았어요. 직원 식당으로 내려가니 주방장이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들 어떻게 할까요? 한국 손님이 없으니 아무도 안 먹어서 일단 보관해 둡시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테니까요. 주방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작년에 한국 손님이 알려준 김치찌개 레시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정말 인기 메뉴였는데. 맞아요. 한국 손님들의 요청으로 메뉴에 추가했던 김치찌개는 일본 손님들에게도 인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주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메뉴에서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천 매장으로 가보니 한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던 물품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하코네 온천이라고 적힌 기념품 수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유카타, 심지어 한국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도입했던 단말기까지. 지진 때문에 못 가서 미안해요. 아까 받은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재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날 밤 저는 한국 단골 손님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노아나 온천 야마다입니다. 여러분을 못 뵙고 있어 많이 그립습니다. 지진은 무섭지만 온천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답장이 왔어요. 모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후 일본 정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11월 초 일본 정부가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망자 32만 3천 명, 부상자 62만 명, 경제적 손실 1,500조 엔. TV 앞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 11배나 큰 피해 규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역별 피해 예측이었습니다. 하코네 지역 예상 진도 7, 건물 붕괴 위험 극심, 토사재해 가능성 80%. 우리 온천장이 있는 하코네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었어요. 미유키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다가 정말로 온천장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 진도 7이면 건물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진 특약갱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코네 지역은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하지만 70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진보험마저 거부당한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큰 지진이 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테랑 직원 사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은 받을 수 없을까요? 이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70% 감소한 상태에서는 대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날 오후 한국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가득했어요. 일본 정부 공식 발표, 사망자 32만 명, 예상 하코네 진도 7, 사실상 전멸 위기, 지금 일본 가는 것은 자살행위. 댓글은 더 심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진도 7이면 건물이 다 무너진다는데, 하코네 온천 좋아했는데 이제 영영 못 가는 건가?
일본 정부가 저렇게 발표하면 진짜 심각한 거지. 저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하코네의 산들이 오늘따라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 시장 65% 더하기 지진 공포는 완벽한 재앙이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었지만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때 미유키가 충격적인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누적 매출이 작년 대비 15%예요. 15%, 85%가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었죠. 은행 대출금 상환도 다음 달부터는 알고 있어. 일단 은행과 상환 유예를 협의해보자. 하지만 은행도 매정했습니다. 하코네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담보 가치가 폭락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기 상환을 요구해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달 급여 전액 지급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50% 정도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한 젊은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우리가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손님도 없고 언제 지진이 올지도 모르는데. 아프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토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온천이잖아요. 70년 역사가 있는 역사가 밥 먹여주나요? 가족들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직원의 반박에 사토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손님이라니? 모두가 놀라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한국 관광버스처럼 생긴 차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어요. 야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놀랍게도 부산에서 20년째 매년 오시던 할머니였습니다. 김할머니, 어떻게 지금 한국인은 일본에 올 수 없는데.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에이, 나이 70에 무서울 게 뭐 있어? 윤호아나, 온천이 그리워서 왔지. 지진 때문에 다들 안 온다며?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온천을 찾아준 한국 손님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다들 힘내.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내가 한국 가서 윤호아나 온천 살아있다고 소문낼 테니까. 그 순간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이. 김할머니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손님들이 더 찾아왔어요. 프랑스에서 온 일본 문화 연구자 부부, 독일에서 온 지진학 교수, 그리고 도쿄에서 온 80대 노부부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2살 아들 히로키와 함께 온 어머니 사에코 씨였어요. 후지산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뉴스에서 후지산이 곧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걸 듣고는 진짜 후지산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며 매일 울었어요. 사에코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후지산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특별히 후지산이 가장 잘 보이는 특실로 안내했습니다. 히로키가 창문 너머로 후지산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엄마, 후지산이다. 진짜 후지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특별한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식당이었지만 오히려 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쿠구궁, 쿠구궁. 갑자기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진도 3 정도의 지진이었어요. 으악, 몇몇 손님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김할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야 뭐. 경주 지진 때는 진도 5.8이었어. 그때도 다 살았잖아. 할머니의 말에 다들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프랑스 부부 중 남편 피에르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진도 일본 문화의 일부죠. 일본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진과 함께 살아온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독일 교수 브라운 박사도 거들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지진들이 오히려 큰 지진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김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경주 지진 겪었잖아. 포항도 지진 났고 그래도 다시 일어섰어. 무서워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노부부 중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50년 전 이곳에서 신혼여행을 했어요. 그때도 일본은 여러 재해를 겪고 있었죠. 하지만 온천은 계속 흘렀고 사람들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만약 정말 큰 지진이 온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곳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식사 후 다들 온천으로 향했어요. 저는 특별히 노천탕을 개방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과 멀리 보이는 후지산의 실루엣이 장관이었죠. 온천에서 나온 히로키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아이가 내민 것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후지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천 아저씨, 고마워요.
후지산 보여줘서 고마워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온천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내가 한국 가서 입소문 낼게. 윤호아나 온천 아직 살아있다고. 겁쟁이들은 못 와도 용감한 사람들은 올 거야. 다음날 아침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면서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김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깊이 남았어요. 지진이 무서워서 살기를 포기하면 그게 진짜 죽는 거야. 온천이 마르지 않는 한 계속 문 열어. 내가 또 올 테니까. 할머니가 떠난 후 직원들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어요. 저런 용감한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사토 씨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후지산에 관한 것이었어요. 12월 초 일본 전역을 경악시킨 뉴스가 나왔습니다. 후지산 지하 10km에서 화산성 미진 급증, 마그마, 활동 가능성. 300년간 잠들어 있던 후지산이 깨어날 조짐을 보인 것이었어요. 전문가들은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 300여 년간 축적된 마그마가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지질학회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후지산 분화 임박, 한국 국민 일본 여행 자제 강력 권고, 이제는 한국 학계까지 나선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매일 하던 일과를 지켰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 비상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손전등, 물, 비상식량, 구급약품, 내일은 무사할까?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천 시설을 점검하던 중 또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했어요. 사장님, 유황 냄새가 평소보다 강해진 것 같습니다. 다나카 씨의 말이 맞았어요. 온천수의 유황 성분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었죠. 이는 지하 깊은 곳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어 안내문 업데이트 합시다. 네? 하지만 한국 손님이 없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죠. 저는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 정성껏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비상구 위치 안내, 응급, 처치 방법 모두 한국어로 작성해서 곳곳에 붙였습니다. 미유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올까요? 올 거야. 김할머니 같은 용감한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였어요. 야마다 사장님. 저는 한국지질학회 김상호 교수입니다. 후지산 화산활동연구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윤호아나 온천에 머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오세요. 일주일 후 김 교수팀 5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각종 장비를 가지고 와서 온천수를 채취하고 분석했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확실히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것이 곧바로 분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지산은 수백 년 동안 이런 활동을 반복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의 말이 조금은 이안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김 교수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사장님, 한국에서는 다들 일본이 곧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과학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지진, 화산과 함께 살아왔어요. 그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무서워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과학자의 사명이죠.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찾으려는 자세가 존경스러웠어요. 연구팀이 머무는 동안 저는 매일 밤 지진 가방을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진도 5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후구구구궁. 건물 전체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즉시 뛰쳐나가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하십니까? 다행히 모두 대피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있었어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어 대피 안내문 덕분에 빨리 대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팀이 떠나면서 김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사장님,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 학회에 발표하겠습니다. 무작정 겁만 낼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어떻게 재해와 공존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김 교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지인들에게도 윤호아나 온천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죠. 그들이 떠난 후 미유키가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우릴 도와주려고 하다니. 그래, 재해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마음에도 국경이 없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월 초 저는 온천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 손님이 두고 간 것이었는데 후지산과 한라산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두 산처럼 우리도 함께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온 강민서. 번역해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 그린 건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림을 그린 강민서 씨였어요. 야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제가 두고 간 그림 있나요? 네. 방금 발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다행이에요. 그 그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민서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후지산과 한라산은 둘 다 화산이에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아래서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지진이 와도 우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중얼거리자 민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곧 다시 갈게요. 온천 꼭 지켜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였어요. 며칠 후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유키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어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유노하나 온천 살리기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지진 무서워도 응원해요. 힘내세요. 일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언젠가 꼭 다시 갈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도 포항 지진 때 일본이 도와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그 말이 맞았어요. 2017년 포항 지진 때 일본 정부와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줬었죠. 이제는 한국 시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모금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노하나 온천 응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금은 하루 만에 1,000만 원이 넘게 모였어요. 일본은 무서워서 못 가지만 응원은 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 포기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한일 우정은 영원해요. 이런 메시지와 함께 작은 금액들이 모여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지진은 계속되지만 온천도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하코네 한국인회 회장이었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우리도 돕고 싶습니다. 한국인회 차원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어려우실 텐데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우리 모두 하코네에서 살아가는 이웃이잖아요. 일주일 후 한국인회에서 500만 엔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관광업 침체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준 것이었죠. 직원들과 함께 전달식을 지켜보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렇게까지. 사토 씨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후지산과 한라산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산은 언젠가 폭발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아래서 피어난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시니치로의 깨달음처럼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곧 최악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2025년 4월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예약률이 5%입니다. 미유키의 보고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년째 계속되는 크고 작은 지진, 그리고 후지산 분화 위협까지 겹치면서 관광객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쿠구궁. 오늘도 어김없이 땅이 흔들렸어요. 이제는 하루에도 10번 이상 느껴지는 진동이었죠. 게다가 미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3번 온천이 어제부터 완전히 말랐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의 원천 중 하나가 지진의 영향으로 완전히 마른 것이었어요. 다나카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지하 안반이 변형된 것 같습니다. 복구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온천장에서 온천이 마른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진도, 한국 손님도, 이제는 온천마저. 저도 모르게 절망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더 이상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직원들과의 회의는 침울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이라도 알아봐야. 다들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폐업 신고서를 꺼냈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준비해둔 것이었는데 정말로 쓸 날이 온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70년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밖에 나와보세요. 직원이 급하게 불렀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천장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코네 주민들이었어요. 야마다 사장님, 유노하나 온천을 지켜주세요. 상인회 회장 사이토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70년 전통의 윤호하나 온천이 문을 닫는 걸 볼 수 없어서요. 그가 건넨 봉투에는 1,000만 엔이 들어있었어요. 하코네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어려우실 텐데 윤호하나 온천은 하코네의 자랑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때 또 다른 무리가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하코네 한국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한국에서도 응원이 왔어요. 회장님이 노트북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샤파코네 온천 살리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지진 무서워도 응원해요. 윤호하나 온천 영원하라. 우리도 포항 지진 때 일본이 도와줬잖아요. 특히 감동적인 댓글이 있었어요. 일본이 싫은 게 아니라 지진이 무서운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갈게요. 한국인회에서도 추가로 300만 엔을 모금에 전달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제1교포 사업가들의 특별 예약이었어요. 사장님, 다음 달에 제1교포 사업가 모임을 윤호하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50명 예약합니다. 하지만 지진이 우리가 무서워하면 누가 오겠어요? 용기를 보여줘야죠. 그때 미유키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한국 유튜버들이 일본 온천은 안전하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용감한 한국 유튜버들이 직접 일본에 와서 온천 체험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언론이 과장한 거예요.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온천장 로비에 모인 사람들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이토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일본인, 한국인, 제1교포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폐업 신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기적을 봤다. 지진은 계속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특히 한국 친구들의 응원은 큰 힘이 되었다. 자연재해는 국경이 없지만 인간의 정도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25년 5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한국 관광객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매주 몇 팀씩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지진은 계속되지만 온천도 계속 솟는다.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었어요. 어느 날 김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봤지? 내가 한국 가서 홍보했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잖아.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에 모두가 밝아졌어요. 돌이켜보니 이 일기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손님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직원들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시는 마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손님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요. 사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 손님들이 보여준 우정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자연재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정이었네요. 미유키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지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땅은 흔들릴 것이고 언젠가는 정말로 큰 지진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친구들이, 이웃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내일도 지진은 올 테지만 온천은 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오였고 약속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소중함을 온천물처럼 뜨겁게 느끼며 오늘도 우리는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일본 온천장 주인 야마다 시니치로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한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지만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 특히 전체 관광객의 65%를 차지하던 한국 손님들이 사라졌을 때 느꼈던 절망과 그들이 보여준 국경을 넘은 우정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만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한일 시민들의 아름다운 연대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